자, 이번 시간에는 제목 보시는 것처럼 구분 소유자는 주차비 등 공용부분 수익을 청구할 수 있고, 관리단은 규약이나 집회 결의 없이 함부로 공용수익금을 관리비용 등으로 충당하지 못한다. 자, 이런 대법원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에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분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합건물법 85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이런 유의 소송들이 많았는데, 대부분의 소송이 지금 대법원 이 판결과 반대의 결론에서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파기환송된 판결인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했거든요. 즉 2심, 고등법원 또는 항소심 이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파기환송했는데, 이 고등법원 또는 2심이 지금까지의 주류적인 판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소송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 예상됩니다. 어떤 소송이냐? 이런 공용부분 수익금을 분배해달라, 나한테 나눠달라 라고 하는 소송이 많아질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구분 소유자인데 이 공용부분, 주차 수익이나 주차장 창고나 아니면 공용부분 임대료, 이런 공용수익에 대해서 내가 나눠달라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관리단에서는 우리 관리비를 낮추기 위해서 이걸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관리비에서 공제를 했단 말이에요. 일단 공제를 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나눠줬는데, 사실은 대부분 안 남겼죠. 안 남기고 중간에서 다 이걸 뭐 관리비를 쓰던가 아니면 관리단의 임원들 비용으로 쓰던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구분소유자들께서 관련된 소송을 많이 제기했었어요. 실제로 저도 많이 소송을 했었고 또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관리단 대리할 때는. 그런데 이게 재판에서 항상 나온 게, 이런 청구를 하려면, 이런 구분소유자 개개인이 청구를 하려면 관리규약이 이런 규정이 있다, 관리규약에 이렇게 배분해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게 공용부분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그러한 어떤 규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런 청구, 그래야만 배분이 가능한 것이고, 반대로 구분소유자 개개인은 그런 경우에 배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왔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됐었어요. 저도 한 10년째 계속 이런 소송들을 해왔었는데,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파기환송된 것입니다. 중요한 판결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안 같은 경우 사실관계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 중구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2층부터 8층까지의 외곽 점포가 있고, 또한 환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중국 상인들이나 외국 상인들, 중국이나 러시아 상인들이 오기 때문에 환전소가 다 있어요. 이런 환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단은 공용부분인 외곽 점포, 이게 뭐냐면 공용부분, 건물하고 도로 사이에 이 남는 공간이 있잖아요. 이 공간, 남는 공간에다가 점포를 만들어요. 보통 컨테이너 박스를 넣어가지고 점포를 놓고 보통 1층에서 2층짜리 점포를 만듭니다. 이게 외곽 점포예요. 이거는 등기부상 없어요. 이거는 공용부분 대지에다가 점포 하나를 가설해서 여기에서 장사를 하게 하는데, 여기에 임대인은 관리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외곽 점포예요. 그 다음에 환전소도 이 환전소를 공용부분에다가 넣었습니다. 또는 공용부분에다가 매점도 넣는 경우도 있어요. 하여튼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이 주차장은 전통적으로 공용부분이죠. 이 주차장, 그 다음에 옥상, 여기는 옥상까지도 어떤 건물을 임대해가지고 창고로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옥상을 임대해가지고 이런 임대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가요? 관리단이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관리단은 이런 임대 수익 가지고서 사용해 왔는데, 어떻게 관리비를 낮추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 직접 구분 소유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이걸 자체적으로 소비했단 말입니다. 썼단 말입니다.
그렇게 쓴 돈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이죠. 이 5년까지 이 5년의 기간을 계산하니까 무려 약 13억 3,700만 원 정도가 됐던 것이에요. 그 이후에는 더 많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상가 건물 구분 소유자들은 관리단을 상대로 이러한 공용부분 임대 수익을 나눠달라. 기준은 뭐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에 따라 가지고 나눠달라. 함부로 너희가 사용하면 안 된다. 이거는 우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어 달라라고 배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에요. 자, 이런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자, 원심 판단. 원심은 원래 대법원의 원심은 고등법원 2심 판결을 원심이라 하지만 저는 이제 1심부터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고등법원과 그 다음에 서울중앙지법 여기가 이제 1심과 2심이었는데 이 사건은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판단이 같았습니다. 결론이 같았어요. 같았고 그리고 이렇게 본 이 판단, 이 취지가 전통적인 지금까지의 판결의 태도였습니다.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이렇게 공용 부분을 제3자에게 임대해서 아까 환전소나 옥상, 주차장, 그리고 외곽점포 이런 것들을 임대해 가지고 임대를 받는 등으로 수입을 얻는 행위는 이게 뭐냐? 고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게 집합건물법 16조예요. 이따 보실 겁니다. 집합건물법 16조에 따라서 고용 부분 관리, 이 관리라는 것이 관리. 우리 지금까지 고용 부분에 대해서 보존, 관리, 변경 이 세 가지 행위가 있다 했잖아요. 이 세 가지 행위 중에서 이건 관리 행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즉 임대를 놓는 행위는 관리 행위를 봤어요.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집합건물법 16조 1항에 따라 가지고 통상 집행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고용부분 수익금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익금을 이렇게 임대 놓고 수익금을 받고 이런 행위가 관리 행위이기 때문에 관리 행위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결정한다? 나눠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들은 통상 집행 결의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 수요자 개개인이 곧바로 돈 주세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집행 결의가 있어서 이 집행 결의에서 구분 소유자에게 돌려주자라고 했을 때 그때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까지의 판례 태도였어요. 자, 다음 2번